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이 무르익는 어느 날 여러분은 공원으로 나갑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은 점점 태양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다정히 걸어갑니다. 저기 벤치가 있네요. 잠시 앉아볼까요?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 햇살과 기분 좋게 발목을 간지럽히는 바람, 그리고 한 권의 책. 페이지를 소중히 넘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앞에는 다른 계절이, 다른 세상이,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주 웃어도 되고 아주 울어도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아직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 듣고 나면 분명 어떤 책이라도 펼치고 싶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방송 MC를 맡은 난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쿠키 청춘 국립도서관 편으로 청춘의 한 페이지 완성해 주실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 책을 가지고 다니느라 가방이 항상 무거운 열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과몰입러 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다시 친해지고 싶은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스무살롱과의 연합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진솔님, 제리님, 청춘피디아 방송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도 첫 연합방송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스무살롱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연합방송까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아직 스무살롱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연합 녹음이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새로운 분들이랑 함께 재밌는 방송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너무 알찰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저조한 도서 판매율 해결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는 거 다들 아셨나요? 저는 알고 나서 조금 속상했어요.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럴까. 그래서 궁금한 점, 다들 평소에 독서를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래도 좀 자주 읽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저도 많이 안 읽는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계속 좀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을이 찾아온 만큼 좀 더 의식적으로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다들 독서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겠죠? 네, 소중한 독서인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들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책을 자주 읽지는 않아요. 누가 읽어라라고 하고 시키면 읽기는 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책을 펼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1학년 때 제가 한국 현대문학이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단편소설이나 시를 읽고 평론 쓰는 걸 과제로 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시켜서 읽어보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누가 강제로 안 시키면 일단은 스마트폰에 먼저 맞아요. 손이 가더라고요. 가끔 제가 읽는 장르는 소설책 정도인데 특히 제가 무섭고 반전 있는 스토리를 좋아해서 추리소설을 자주 읽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추리소설 추천책도 자주 검색해보고 줄거리도 간단하게 찾아보는 편이에요. 줄거리를 보고 나서 좀 재밌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책을 사고 그런 확신이 잘 안 되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재미없어 보이면 빌려서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연히 서점에 들르거나
가끔 심심하면 서점에 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책 표지를 많이 보고 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추리소설은 표지가 기괴하거나 좀 무서우면 피 나오고 그러면 일단 흥미가 가는 것 같고 다른 장르 책들도 표지가 예쁘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출판사에서 책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막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웹소설 같은 걸 더 좋아해요. 저도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 읽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그냥 보면 딱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샀는데 이게 저는 좀 책을 자주 사다 보니까 더 이상 둘 곳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집에.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과가 문예창작학과여서 그래서 좀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나서 만약에 그 책이 너무 좋았고 너무 소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좋아해서 이북으로는 저는 막 급하게 과제해야 되는 거 아니면 잘 안 읽는 것 같고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면 저는 항상 연필을 옆에 두고 읽거든요. 왜냐면 밑줄 치거나 메모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 책을 다시 만약에 읽게 된다면 예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밑줄 되게 많이 치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엔 집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동하는 버스, 지하철, 뭐 기차 약간 이런 데서 읽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이 조금 더 잘 되고 좀 산뜻한 느낌. 네, 그리고 책 읽기 좋은 카페를 막 서치해서 가서 3-4시간 동안 읽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필사도 요즘 필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저도 손글씨로 필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점점 읽는 책이 많아지고 하니까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노트북에 한글 파일에다가 타이핑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책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다독하시는 분들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독서를 너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진심으로 딱 묻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진심으로 책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타쿠 재질의 분들을 팔로우하면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팁이네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진짜 좋아했어서 가족들 도서대출증을 다 모아서 매주 도서관에 갈 정도로 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거의 20권 이상을 읽을 정도로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독서 광이었는데 점점 크면서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서를 취미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이 좋다 정도? 판타지나 로맨스, 공포 저는 가리는 장르는 딱히 없는데 안 읽는 책은 2가지가 있어요. 에세이랑 시집을 제가 안 읽는데 제가 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몰입해서 재밌게 잘 읽는데 에세이는 공감이 잘 안 될 때도 많았고 시집은 아직 제 독서 레벨이 높지 않은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와닿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집을 즐겨 읽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에세이랑 시집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저도 제리님처럼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설이랑은 좀 다른 장르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열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사서 읽을 때보단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 때가 더 많은데요. 루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책을 고를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통은 그냥 책 표지나 제목만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책 표지에 책 소개도 한번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무 페이지나 냅다 펼쳐서 대충 가볍게 1-2페이지를 읽어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책의 스타일을 대충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반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학생이었는데요. 와. 그 왜 약간 그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담임 선생님께서 독서 칭찬 스티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스티커판을 교실 앞쪽에 붙여놓으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볼 수 있었는데 막 저한테 막 우와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괜히 막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는 책을 끊어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중간에 이 흐름이 끊기는 걸 싫어해서 그 책을 편 그 자리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끝까지 읽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그런지 책을 한 번 읽으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책에 대한 관심 많아서 SNS에서 도서 추천 글이나 후기 같은 걸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 주로 스릴러나 추리물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철학이나 이런 심리를 다루는 책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감상평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는데 블로그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댓글로 저한테 다른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몇 권이 생각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었거나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시 읽고 싶어졌던 책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한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소재도 고민 상담이라서 잔잔하고 힐링물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짜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실행력이 부족해서 진짜 해보진 못했는데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귀여우시네요. 진짜요. 네,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듣고 보니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거울 속 외딴성이라는 일본 소설이에요. 여기서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거울 속에 있는 성에서 늑대 가면을 쓴 소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이게 잔잔한 힐링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후반부에서는 막 반전이 몰아치고 스토리 전개가 빨라지니까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이 책을 인스타그램 추천글을 통해서 바로 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만화책으로도 출간되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더라고요. 네, 그만큼 재밌는 책이니까 다른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 여운을 남기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서로 위로를 건네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거 자신이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사들을 보면서 울컥한 순간도 많았어요.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인데요. 고등학생 때 야자 시간에 펼쳤다가 결국 야자 시간 내내 하라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끝까지 읽은 책이에요. 저는 원래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말의 품격은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입문서예요. 사람들의 말을 주제로 한 책인데 경청, 침묵, 공감 등 총 24개의 키워드를 소주제로 해서 작가가 경험한 에피소드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 옛 속담 중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자면 그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소주제로 한 부분이었는데 구절 중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부분을 읽고 어떤 순간에는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감정이나 생각을 더 깊숙이 더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말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그게 가진 힘을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까지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이 가진 무게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되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에세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읽어보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책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이규리 시인의 당신은 첫눈입니까? 라는 시집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막 심심해서 머리맡에 이 시집이 있네 하고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상처를 상처 그대로 놔두고 막 그것을 애써 극복하려고 하기보단 가만히 바라보며 직시하는 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안 되는데도 막 이겨내려고 애쓰기보단 가만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고 또 한 번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워낙 약간 아름답다, 뭐 이겨낼 수 있다, 행복하다 이런 시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더 좋았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인상 깊었던 구절을 짧게 2가지 정도 말씀드려보자면 만나는 사람들 저마다 상처받았다 하니 상처가 사탕인가 해요. 그렇게 하염없을 뿐 이 세계는 무얼 통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창밖이 창 안을 결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하시다면 직접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낭만적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진짜 뭔가 뭉클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각양각색의 책들이 나와서 좋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중에 한 권 정도 사서 읽어보신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독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때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온 만큼 책을 읽는 이유도 각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서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세상이 워낙에 빠릿빠릿하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스치듯 모든 게 빨리 지나가 버려서 깊이 생각한 뒤 행동하거나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천천히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각하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는 뛰어야겠지만 뭐든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독서가 제게 굉장히 잘 맞는 이유가 느릿느릿하게 곱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활자라는 게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나 진한 감동 같은 걸 놓치게 되게 쉽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빨리 흘러가 버리는 세상 속에서 독서가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만히 자리에 멈춰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방식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오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속이 텅 빈 껌때기로 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진정한 독서란 결국 내 속에 깊은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맞아요.
저도 열매님이 말씀해주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저는 이성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소설을 예로 들면 소설 속에 나오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무척 닮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속의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소설 속 세계가 암울한 현실 세계와 닮은 부분을 담고 있으면 그 장면을 읽으면서 같이 절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통해서 결국 이상과 현실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철학적이다. 네, 맞아요. 저는 독서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고 또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가 가성비 좋은 여행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책을 통해 투영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제가 떠올려 본 적 없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책을 읽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몰입이 잘 돼서 저는 좋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우가 주인공을 연기하다 보니까 주인공의 실체가 눈에 보여서 제가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훨씬 감정 동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진솔님이랑 비슷하게 책을 보면서 상상하고 몰입을 잘하는데 그 과정이 즐거워서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외의 장점을 크게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로소 장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글을 잘 쓴다는 얘기나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듣곤 했는데 지금은 책을 잘 안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글을 왜 이렇게 쓰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글솜씨가 퇴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독서가 나의 글과 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패션 독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 저는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라는 것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이 어떻든 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패션 독서였지만 점차 진짜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그 패션 독서가 진정한 독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부정적이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이어 말씀드리자면 책의 장르와 관계없이 저는 모든 책의 가장 큰 주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중에 우리 삶의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동시에 발견함으로써 결국 삶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마냥 낙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마냥 비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 책을 읽으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독서라는 활동이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독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아쉽지만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깊고 문학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청피분들이랑 함께하는 방송이어서 너무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책도 추천해 주셔서 힐링타임 하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왠지 방구석에 숨어있던 책을 하나 꺼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조금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에는 결말이 있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기 전에는 우리 앞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차근차근 활자를 따라가며 이 문장들의 끝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장을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 문장 하나로 우리의 결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튼튼하게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샛길로 빠질 수도 있고 아예 빈 페이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라는 한 권의 책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날 여러분의 책이 후회 없는 문장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나니, 열매, 진솔, 제리였습니다. 안녕. 느린 시선만이 남은 내 눈빛을 Let me why 난 이젠 괜찮아 괜히 맘도 이해해 You will be lonely 너 원망하지 않아 우린 여기까지인가봐 낯선 곳에 떠밀려져 깃발에 가고 주변의 모두가 다 색을 잃어가지 않게 남겨진 우리의 잘못이었나 그래 오래 지났지 다 내 탓인 거지 Let me why 난 이젠 괜찮아 괜히 맘도 이해해 You will be lonely 날 원망하지 않아 우린 여기까지인가봐 Don't ask me 나 잘 지내는 건지 따뜻한 이곳을 Hug me so tight 내 이불과 같이